안녕하세요. 저는 산청에서 온 최세현입니다. 산청에도 케이블카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 저는 지리산을 지키는 산청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원에서 이런 자리가 열린다길래 저희들도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박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검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 것 같은데 그걸 어디다가 의뢰했는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외부 기관에 용역을 하셨죠. 경제성 검토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건설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민자에 유치하실 거죠. 질문만 하세요. 내가 답변. 예, 민자 유치하실 질문이 아니니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그걸 만약에 민자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환경을 생각해서 건설을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모든 자재를 헬기로 옮기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길을 내거나 그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을 민자에 맡기지 말고 건설 말고 운영 말입니다. 그걸 남은 시에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 검토에 관한 그 근거와 자본에 관한 것과 나중에 운영에 관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세요. 남원시 이분아 강학과장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이라고 할까 변명의 말씀이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런 행사를 있다는 걸 연락을 사전에 받았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담당 기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회가 있으니까 와서 추진 상황도 계획을 보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패널로 해가지고 제가 참석해서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한다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처음에 말씀했듯이 이것이 제가 만약 참여한다면 같은 동수가 돼야죠. 그걸 아닌 것만 보더라도 연락을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그렇지만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려돼서 말씀인데 제가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질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성함은 제가 미처 못 들었고요. 산청에서 오신 분이 경제성 관련돼가지고 물론 외부 전문 기관에다가 영향을 줬습니다. 도화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상시한 내용을 요구를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답변 못 드리고 또 사무실에서 연락을 해드리냐고 그러냐면은 지금 4개 시군을 경쟁 관계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은폐해야 할 것은 아직은 환경부터 제출한 다음에 우리가 10월 말경에 제출하려고 하면 서로 누가 늦게 제출을 하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있어서 그게 답변을 오시면 제가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드린다든가 그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건 또 그때 가서 생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관계인데 아닙니다. 지금 잘 모르시고 질문하셨는데 백두 대관법에 의해서 4개 시군 모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100% 시비 군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청 남한시 예산이 4,800억입니다. 근데 420억 들어갑니다. 지금 솔직히 420억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것이 600억이 될지 700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죠? 솔직히 어느 자치단체이냐 10월 26일에 오시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또 정책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한테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되는데 그럼 군에는 야간 예산이 3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구는 400억, 500억 어떻게 될까? 이 걱정입니다. 민자 유치 안 됩니다. 100%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민자 유치를 하면 백두 대관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예 여가 있겠습니다. 서 있겠습니다. 볼까요? 네. 저는 소한명입니다. 저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살에 와서 하게 됐는데 421억이 전체가 다 10이라고 하셨는데 10이면 시가 다 투자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문화원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또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지역 주민과 토론회 내지 어떤 공청회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시기적으로 그 사업의 긴박성이 있어서 저번 때 듣기에 부시장님 말씀은 시기적으로 긴박성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고 했는데, 어차피 사업 타당성도 의뢰를 해서 어떤 자료들이 나왔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적은 돈이 아닌 421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 지자체도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과연 그게 사업적인 타당성과 견주어서 우리가 아까 국립공원 건립 윤족 사무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국립공원의 가치와 지역 주민의 정서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회를 아니면 공청회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진행하신 분하고 금방 질문하신 서한명 씨에게 좀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그런 과정에 거쳐서 저 패널 좌석에는 못 앉았지만은 여기 왔으니까 저도 좀 남는 장사를 좀 해야죠. 이런 데서는 가급적 발제를 뒤에 해야 되는데 앞에 한 바람에 좀 그랬습니다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미리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송영환 선생님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 과장 얘기하고 기장 얘기하고 좀 다르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저는 남원시의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기술적인 것을 기장이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고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의 말씀에 케이블카로 이익을 내려 한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케이블카로에서 소득 창출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시에서 운영해야 할 거예요. 운영비 이외에는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도 안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기 오신 분이 어떻게 하면 남원 시내 산자에 있는 관광객을 연계해서 어떻게 그걸 좀 팔아볼까. 그래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한명 씨가 말씀을 하셨는데 421억 상당히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두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걱정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또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이리저리 가로줄 시어를 해서 다 지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환경부 가가지고 각 부처 국장급들이 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일 먼저 따집니다. 경제성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토론할 의향이 없으신가 했는데 늦게 오셨다고 보니까 제가 양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이것은 지금 극초기 단계 때문에 주민 설명이나 그건 안 했지만 지금 만약 남원으로 떨어진다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그랬죠. 대지로 주목 변경도 하고 건축 허가도 내야 된다고 그 전에 주민 설명회 등등을 다 할 겁니다. 법률적으로 명시도 되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는 할 겁니다. 그럼 기다려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도 남원으로 제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주민 설명회를 좀 주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한테 하실 거죠? 네 분한테 하겠습니다. 아니, 지적을 먼저 해주시면 제가 되고. 네 분한테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인월중고등학교 교사 최병우입니다. 네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지금 아까 잠깐 제안하신 분과 지금 시청 과장님을 제외하고는 대체로는 이 지리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어쨌거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원시 및 아까 제안하신 분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너희들이 우리의 가난한 삶을 갖다가 이 절박한 삶을 갖다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남원시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분 각자
어떤 논리로 이걸 갖다가 좀 뭐랄까요? 그 반박하실 건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 질문에요. 저는 질문 요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남은 지금 과장님한테 여러분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선생님 그 말씀 그렇게 들렸어요. 저희가 남은 지리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국에 제가 해외 케이스 같은 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케이블카 이런 시설이랄지 이런 거는 한물간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10년인가 20년 후에는 우리가 정심을 미국에서 밥 먹고 온다고 하잖아요. 인공위성처럼 로켓 발사해서 4시간에 뉴욕에 도착한대요. LA나. 그리고 한국 돌아온다 하거든요. 그런 시대가 분명 올 거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KTX 지금 셀룰라폰, 핸드폰이라고 한국에서는 셀룰라폰, 핸드폰 이런 거 전혀 안 썼던데 생겨났잖아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해요. 근데 케이블카를 이거를 설치해서 돈을 얼마 벌겠다 이런 의미보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땅덩어리를 제가 이제 다른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서 느낀 건데요. 지리산은 제가 해년마다 한 번 내지 2번 종주를 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 들어가는데 23번을 종주를 해봤어요. 이쪽 저쪽 조사한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것까지는 한 170, 80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선에서 어디 이렇게 따진다면.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해년마다 최소한 한 번, 2번 종주를 하면서 너무 국립공원, 아까 제가 좀 국립공원 성토를 했지만 시민 위주예요. 국민 위주가 되다 보니까 자연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전에는요, 이걸 이제 저는 전공 분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자연장애물, 선생님도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나 되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지리산 같은 데 올라갈 때 힘든 코스, 큰 바위가 있거나 가파른 언덕에는 밧줄 같은 게 매여져 있었어요. 이거 타고 올라가기 되게 힘들었어요. 노약자 아니면 힘든 사람들 안 갔어요. 젊은 사람들 뼈조금 싣고 안 가요. 지금은 노고단 성산쪽부터 전부 젊은 친구들, 특히 여학생들도 아가씨들도 뼈조금도 싣고도 올라가요. 그렇게 잘 닦여 있어요. 이걸 자연장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못할 사람들은 아예 예를 들어서 체력 딸린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민들이 자꾸 민원 제기하거나 공무원들은 특히 또 민원이 무섭잖아요. 국립공원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준공무원이라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데크를 설치합니다. 해년마다 가면서 느낀 게 새롭게 길이 바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더 이상 옛날 민족의 영산이네, 아름다운 산이네, 접근하기 어렵네, 큰 산이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또 1500m까지도 찻길이 놓여 있잖아요. 정말 861번 도로가.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케이블카까지 설치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길을 없애든지 아예 등산로를 자체를 폐쇄를 하든지 그것만 한다면,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한국에 있는 산 전부를 말씀드릴 거예요. 꼭 비단 지리산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자 중에 다른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선생님 말씀에 대한 답은 아닌데 제가 이 얘기를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지금이 아니면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건 아마 선생님도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고 주민이 행복하고 또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냥 무작정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그냥 그렇게 무작정 온 사람들이 막 쏟아내고 해서 이익이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리산 자랑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려면은 그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역사와 생태를 더 풍부하게,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부하게 해야만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과장님도 그렇고 아까 그 질문하셨던 분도
환경부가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1개 정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원 하나 정도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남원이 적합한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환경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환경부의 어떤 사무관이나 내지는 과장이 상황도 잘 모르면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케이블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회의하고 그 결과로 떨어진 것이 아니면 하나도 진실된 게 없고 제가 공원위원회 회의를 케이블카 관련해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환경부가 얘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까지 얘기한 것은 자연공원법에 케이블카라는 시설이 가능하고 그거는 작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했고요. 다만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더 길게, 더 높게 가능하게 된 거죠. 억울하고 분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된 거고요.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케이블카가 안 된다라고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법을 개정하고 나니까 본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들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시범사업지를 결정을 해서 하겠다. 근데 그 시범사업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아직 결정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산에 한 개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은 실은 유언표입니다. 환경부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마치 그것을 전제를 해서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왜곡된 것이죠. 지리산은 어쩌면은 개별 평가를 통해서 케이블카 설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전제도 현재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남원시는 열심히 관을 동원해서 현수막을 걸고 있고 또 열심히 관을 동원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거죠. 남원시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싶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설치와 찬성의 의견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남원시가 관을 동원해서 주민의 이름으로 설치 현수막을 걸고 설치 서명을 받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안 하면 서울에서 올라온 차비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있을 줄 모르고 올라가려면 한 1시까지 올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이 좀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 먹고 살면 굶어 죽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케이블카 하나로 남원시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목매일 줄은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남원시 주민들이 다 굶어 죽을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생존의 문제까지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면 그동안 남원시가 참 무능했구나.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들이 아닌가. 좀 지역 탐일 서울 사람으로서 좀 이런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남원시에 먹고 사는 문제로만 이 국립공원인 이 지리산의 문제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또 이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애인 권리의 문제 가지고 많이 좀 전국적으로 전국장애인 처벌체포니까 좀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좀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싸움을 한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의 장애인들이 장애인 단체의 이익 때문에 왜 이 관말 거슬리면 왜 네가 타지 사람인데 와가지고 왜 우리 단체 요거 먹고 살려고 하는데 요거 뭐 그러냐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타지방사를 관여하지 말라 다른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면 이 문제를 그렇게 봐야 되는 문제 있냐에 대해서 좀 전국적인 문제, 환경 전체의 문제로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속 또 장애 문제와 관련해서 좀 그런 문제에 괜히 낀가가지고 좀 이용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원 지역에 지리산의 남원 부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남원 지역의 지리산 속에서 사는 사람들, 거주민들이 특히나 많습니다. 잠시만요. 신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포유 하진상입니다.
예, 근데 많은데 과연 케이블카의 목적이 보면 체류 시간, 지리산의 체류 시간을 줄인다라고 이렇게 가장 첫째 항목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산내 그 거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만 보면은 상당 부분 먹고 살기가 어렵게 지금 됩니다. 그 현재. 그럼 그 부분들은 대책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통계에 보면은 우리 남원 쪽으로 방문객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남원서는 오히려 이 지리산 케이블카를 안 놓았을 때가 가장 이익이 많이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까 발표 내용대로 보면 가장 이익은 지리산 케이블카를 안 놨을 때 남원의 지역 경제나 기타 여러 가지 소득이 많다 이 얘기랑 똑같은데, 구태여 그러면 남원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지리산 케이블카를 놓지 말자 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남원시에서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아마 작년도에 6억인가 얼마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지리산 케이블카가 용역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도 아마 상당 부분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 낭비할 돈으로 전체적으로 환경부업에 타당성이 없고 지리산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남원에서 오히려 역으로 한다면 다른 지역도 못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남원에 이익이 되는 게 그거이고 해결책이 그거다는 생각인데, 관광과장님께 좀 답변이 필요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은 거기 온 산례죠. 변사골짜기겠죠, 물론. 거기 온 관광객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가들, 즉 산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우리하고는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그런 분도 있겠죠, 물론. 다릅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88만 명이고 아까 변사골 56만 명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판단을 해본 겁니다. 지금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60만 명이 오면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70만 명, 80만 명, 100만 명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온 사람들, 자, 60만 명이 와서 10만 명이 하루 자고 한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80만 명, 90만 명 오면은 적어도 15만 명은 자고 할 것 아니냐, 그런 논리거든요.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별도 자료가 있으면 남원에 사시니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420을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420억을 다른 데로 투자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돈은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설치인데 좋겠다고 책정을 한 그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예산으로 또 투자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시청도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리 판단에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하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리산은 다른 데고 이쪽에는 고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지금 현재요. 막 구석구석에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뭐 이렇게 살아요. 우리 남원 쪽이 특히 완경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화라든가 문화재라든가 특히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게 나오는 생산물도 많고 특산품도 많고. 근데 지금은 걸어서 들어가니까 거기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고 눈으로 보고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와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특정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면 결국은 왔다가 체류 시간이 맞다면 차 타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점상만 보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구글에 보면 내비게이션이나 요즘에 그 애플이나 이런 데 보면 금방 지리산 뱀사골이나 기타 등등을 우리가 컴퓨터 집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뱀사골의 지금 사계를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지금 보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 케이블카라든가 체험은 틀리죠. 피부로 닿는 거라든가 느낌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건 다르겠지만, 단순히 케이블카 형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 간다면 집에서 그 컴퓨터 가지면 싹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떨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남원시 위에 있는 양해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가 타다가냐 안 타다가냐에 대한 그 토론의 장이 아니라 지리산의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이 대한 논의인데, 나머지 3개 시군에 대한
산청, 함양, 구례에 대한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이 자리가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밖에 없는 자리지 않냐는 소원함이 있고요. 또 이런 자리 이후에 남원에서 원래 시작했다면 다음에는 또 산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자리가 또 주최 측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우리 박원석 과장님이 앞에 계시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남원시에 편협된 이야기로만 집중돼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합니다만 아까 구례에 계신 윤주옥 위원장님이라고 해야 되죠? 사무처장님께서 환경부에서는 케이블카를 지리산권에 해준다는 그런 하나의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4개 시군에서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용역비와 집중적으로 각 시군의 행정을 집중적인 해서 중앙에 어떤 나이를 연결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힘을 모아서 그것을 따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헛수고라는 말씀이랑 같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기준이 그래서 2km에서 5km 늘어났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가 왜 이루어졌는지 갑자기 그렇다면 그것은 아까 또 그 말씀에 시범적인 지역을 하나 선정하겠다는 것은 하나 허락해 주겠다는 거나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혀 환경부에서는 허가해 줄 생각이 없다는 거 이야기와 시범 지역으로 하나를 이야기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말씀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우리 최학국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결론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히나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 자리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는 이야기보다는 지리산의 전반적인 케이블카 설치가 옳으느냐 그르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발전적으로 이야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환경부가 지리산의 케이블카를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환경부는 한 번도 지리산에 한 개의 케이블카를 허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환경부가 얘기를 한 거는 국립공원에 시범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혹시 케이블카를 허가한다라고 하면은 전체를 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군데를 시범 설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현재까지 최종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리산만이 아니라 설악산, 월출산, 한려해상을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원, 구례, 함양, 산청이 서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경쟁 구도는 오히려 지리산 케이블카를 놓고 봤을 때는 지리산의 케이블카가 안 되도록 하는 오히려 구도에 있는 것.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이나 기타 3개 시군, 4개 시군에서는 돈을 계속 써가면서 실제 안 되는 길을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구례에서 구례 추진위원회, 구례 군청을 방문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구례가 이렇게 열심히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지리산의 케이블카를 안 되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환경부가 그러면은 환경부는 케이블카를 굉장히 뜨거운 당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차관, 장관, 국장, 과장을 바꿔가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 규제를 완화했는가? 그건 아까 처음에 조계준 교수가 발표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환경부는 지리산, 월출산, 한려해상 안중에 없었습니다. 설악산에 당시 국무총리가 강원도와 고향이었고 그래서 본인이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에 케이블카를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연공원법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원법을 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고 그 현실 속에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것을 무척이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산의 케이블카는 이런 논의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산의 케이블카 노차란 논의가 아니라 지리산의 케이블카가 아닌 다른 대안으로서 국립공원과 지리산의 가치를 높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고 그 선두에 저는 어쨌든 5개 시군의 유일한 시인 남원시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자님, 윤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확인이 좀 간단하게 한 30초 이내에 같이 있습니다. 확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윤 의원님 말씀하신 상이 맞습니다. 환경부나 또 공원위원회에서는
하나를 지리산에서 하나를 설치하겠다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시로 그런 공문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전에 개최된 공원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검토됐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만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윤지호 선생님께서 공원위원이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시군에서도 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결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남원시가 떨어지면 다른 일 좀 하게 빨리 좀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논리적인 근거나 어떤 사실성에 의거하기보다는 추측성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는 좀 더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